제가 한 10년 전에 멕시코 칸쿤을 간 적이 있어요. 칸쿤은 보통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지로 가는 곳인데 저는 깨제제하게 혼자 배낭을 맨 배낭여행자로 칸쿤을 갔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오늘은 고작가의 서재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 함께 읽기 6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간 저의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셨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 트린코말리에서 북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닐라웰리 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을 제 책에서는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챕터로 이름을 정했어요. 1부의 4번째 챕터에 해당하고 이 닐라웰리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그 랜드마크가 되는 곳은 파라위 두파타라는 곳입니다. 이 섬은 피전 아일랜드라고 외국인에겐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스리랑카어로는 파라위 두파타라고 해서 비둘기의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섬이랍니다. 저는 책에서 이 닐라웰리 근처에 있는 파라위 두파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파라위 두파타 피전 아일랜드라는 이름을 쓰지만 아무래도 이 이름은 싱겁게 느껴진다. 피전 대신 파라위, 아일랜드 대신 두파타라는 싱할라어로 불러야 비로소 입안 가득 짭조름하게 바다향이 밀려오고 비둘기들이 날갯축지를 접고 쉬어가는 섬의 평화로운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진다. 스리랑카는 섬나라이긴 하지만 해상 국립공원으로 인정되고 있는 곳이 딱 2군데 있거든요. 한 곳은 남부 바다에 있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히카도아라고 하는 곳이고요. 또 그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피전 아일랜드, 즉 파라위 두파타라고 하는 저곳이 스리랑카에서 공식적으로 해상 국립공원의 지위에 올려놓은 바닷가들이에요. 산호와 그리고 산호들의 사이를 유유히 헤엄치는 아름다운 색색, 형형색색의 물고기들과 그리고 검은 상어라고 불리우는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물고기인데 약 1m 정도의 몸 길이를 가지고 있는 또 아름다운 상어들과 그리고 바다 거북이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안타깝게도 2004년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서 시작된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휩쓸면서 이 산호가 그때 많이 죽어버리긴 했는데 다행인 것은 이 파라위 두파타의 산호들은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좀 자랑하고 있고 그 사이에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 섬을 둘러싼 아름다운 산호의 모습과 그리고 그곳을 유영하는 아름다운 물고기와 바다 거북을 직접 제 눈으로 영접했답니다. 제가 그때는 고프로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여서 그 아름다운 바닷속의 풍경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기지는 못했고요. 그 아름다운 장면은 제 가슴속에만 남아있는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 그때의 기억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섬에 대한 이상한 갈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섬 하면은 막연하게 환상적인 장소? 그리고 왠지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처럼 느껴지곤 하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멕시코 칸쿤을 간 적이 있어요. 칸쿤은 보통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지로 가는 곳인데 저는 깨제제하게 혼자 배낭을 맨 배낭여행자로 칸쿤을 갔었어요. 근데 칸쿤의 마지막 날 굳이 그 칸쿤에서 또 찾았던 곳도 그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이슬라 무헤레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굳이 그곳에 석양을 보겠다고 찾아갔던 기억이 나기도 해요. 파라위 두파타도 저에게는 역시 그런 칸쿤에서 보았던 이슬라 무헤레스 같은 그런 뭔가 마음속의 환상 이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제주도에서 보냈어요. 11살 때부터 대학 올라오기 전까지 제주도에 살았는데 봄이면 향긋한 감귤꽃의 향기를 맡으며 잠에서 깨어났고요. 가을이면 그 감귤을 따는 아버지 어머니 곁을 맴돌면서 그 감귤을 수확하는 어른들의 그 기쁜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어요.
그 제주라는 섬이 주는 그 특별한 감정은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갖고 계실 텐데, 그런 그 어렸을 때 자랐던 그 섬에 대한 향수 때문인지 어디 여행을 가서도 이렇게 섬을 꼭 찾아다니게 되는 습성이 생겼더라고요. 3번이나 도전을 하고 4번째에서야 파라위 두파타라는 섬에 들어갈 만큼 거의 이 파라위 두파타에 대한 그 향수는 저에겐 약간 집착과도 같았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굳이 집착을 왜 했을까는 지금 와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갔다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저는 수영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스리랑카의 바다가 제게 수영을 가르쳐 줬거든요.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 스노우클링으로 그 물 위에 떠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산호의 띠와 그리고 그 안에 헤엄치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의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요. 책에서는 그때의 감동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검은 상어와 갖가지 색을 지닌 열대어들이 산호 주변을 맴돌았다. 물속 생명체들이 지나가며 일으킨 물결에 응답하듯 산호초들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파도를 탔다. 메말라버린 산호의 주검뿐인 물 밖과 달리 파라위 두파타 주변의 물속 세상은 부드럽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때 그 물속에서 봤던 그 감흥이 다시 한번 제 가슴속에 막 몽글몽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는 다른 지역과 달리 2번의 몬순을 겪게 됩니다. 10월에서 3월까지는 동쪽에서 내려오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동부 해안 지역이 높은 파도와 거친 물결, 그리고 그 장맛비, 아주 세차게 내리는 비로 인해서 비수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4월부터 9월 사이는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또 이쪽 부분이 또 높은 파도, 그리고 줄기차게 내리는 비 때문에 이쪽이 또 비수기를 맞게 돼요. 이제 지금 트링코말리는 4월부터 드디어 성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세세한 스리랑카의 기후나 또 닐라웰리 그 근처 주변의 환경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야 4번째에 드디어 제가 피존 아일랜드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의 첫 번째 인상은 그거였어요. 뭔가로 하얗게 뒤덮인 해변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게 모래가 아니라 죽은 산호들의 무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004년에 쓰나미 이후로 산호들이 그 높은 해일에 의해서 많이 죽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호들도 있겠지만 또 자연스럽게 생장함에 따라서 마치 우리 머리카락 빠지듯이 죽어서 그 해변으로 밀려 나온 산호들이 정말 그 해변에 한가득 쌓여 있어요. 그게 다 산호들의 무덤이었고, 그 떼죽음 당한 그 산호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기도 했는데, 또 그런 안타까움도 금세 사라지는 게, 그 산호의 섬 해변으로 도착해서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하와이의 하나우마 베이라고 그 만의 모습을 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될 만큼 정말 아름다운 바닷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파라위 두파타의 산호 무리는요, 200m 길이에 너비가 100m나 되는 그 거대한 띠로 섬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정말 그 장관일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스노클링을 하러 한번 바다에 몸을 띄운 상태에서는 그 산호를 밟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산호를 밟는 순간 그 산호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잔디밭을 밟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산호도 밟게 되면 죽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제가 그 파라위 두파타에 갔을 때도 어떤 진짜 육중한 몸의 외국인이 그 스노클링을 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산호를 밟고 그 위에 서 있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한국인들이 그곳에서 그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위 두파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요, 좀 일찍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닐라웰리 비치에서 파라위 두파타로 출발하는 배들이 보통은 8시
출발 8시에서 9시 사이에 다 출발을 하고, 그리고 또 파라위 두파타에서 어느 정도 스노클링을 하고 뭐 간단하게 간식 먹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출발하는 배들이 대부분 12시에서 1시 정도에 철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후에 느즈마키 섬에 가고 싶다 하고 출발했다가는 제가 3번 실패했던 때처럼 실패에 쓴 물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서두르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스노클링 외에도 뭐 스쿠버 다이빙이나 고래 관찰 투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파라위 두파타 안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전국에 계신 스쿠버 다이버들께서 만약에 파라위 두파타 근처에서 스쿠버 다이빙 하고 싶으시다면 이 닐라웰리 비치보다는 트링코말리를 추천해 드립니다. 트링코말리에서 출발하는 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스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업체들을 찾으셔가지고 스쿠버 다이빙 출발하실 수 있고요. 스리랑카 이 바다 주변에는 블루웨일이라고 하는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블루웨일을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그 중에 하나도 이 트링코말리 주변이에요. 그래서 저곳에서 출발하는 고래 관찰 투어 배를 타시고 출발해서 고래 투어 가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할 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몬순의 영향으로 이 동부 해안이 성수기를 이루는 시기는 4월에서 10월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한겨울에 여행을 가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좀 그쪽은 남동부, 남서부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이 동부 지역의 아름다운 바다를 구경하고 싶다면 4월에서 9월, 그때가 적기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닐라웰리라고 하는 바닷가와 트링코말리 연결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스리랑카 시날리즈 왕조의 최초 왕국인 아누라다푸라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 볼 건데요. 역사 이야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요. 아누라다푸라에서 정말 아름다운 스리랑카의 보물을 또 한번 발견해 보시러 다음 시간에 저와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 사실 저의 속마음은요, 파라위 두파타에 많은 분들이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써놓고 보니 섬에 애착을 가진 여행자라고 하기에 나는 참으로 대책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섬은 왠지 그렇게 갑자기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른 것처럼 가 닿아야만 할 것 같았다. 사전 준비 없이 무턱대고 찾아 들려는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섬들이 나를 또 한두 번쯤 무트로 돌려보낸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철저히 계획하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가서 무턱대고 만난 섬, 그래야만 뭔가 그 섬이 저에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환상, 이런 게 아마 파라위 두파타에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